자, 일단은 105번 못했거나 서연이거나 봅시다. 얘는 개꽁딱으로 되니까 혹시 개꽁으로 원한 사람은 쌤이 웃지 않아 봐요. 지금 적어놓은 건 뭐냐면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신주원 이거 해라 하면 나는 이것만 적고 바로 답 내고 치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왜 개꽁으로 되냐면 뭔가 문제를 읽어보면 좀 노골적이거든. 뭐가 노골적이냐면 fx가 어째 생긴 놈이 있겠지. 전혀 모르겠어 어째 생겼는지는. 근데 여튼 1 왼쪽은 걔를 그리고 1 오른쪽은 fx를 1만큼 2만큼 이동한 애를 1 오른쪽에 그리래. 그랬더니 그렇게 갖다 붙였더니 각이 안 지고 스무스하게 이어졌대요. 근데 1만큼 2만큼 이동했다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소리네요. 근데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래요. 그래서 결론이 뭔 소린데 이 정보만 갖고도 애초에 fx가 0이랑 1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랑 공통 접선을 갖는 상황이었어야 그래야 0인점이 결국 1인점으로 갔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따라서 1만큼 2만큼 가서 1인점으로 갔을 거라고. 그쵸? 그래서 스무스하게 이어질 수가 있었겠구나 하는 걸 알아낸 겁니다. 결국 뭐야? 1 왼쪽은 얘 그대로 그리고 1 오른쪽은 뭐야? 얘를 이렇게 이동한 애를 1 오른쪽에 그려라 라고 하면 요렇게 갖다 붙을 거라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f가 요래 생겼고 그때 gx를 그리면 요렇게 생기겠구나 하는 걸 알아내죠.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그럼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점이라는 거는 쌤이 준 거에 4차 함수 성질에 있죠.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그쵸?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더라. 오케이? 따라서 요거 5개. 우리가 구하고 싶은 t라는 건 요거 5개고 더하면 답이고 쉽고 재밌고 106은 좀 쉽네요. 요거는 전원 다 맞춰보자. 자, 일단은 106번은 답 맞췄으면 됐어요. 답 못 맞춘 사람 봅시다. 분모에 x가 3개 있으면 분자에도 x가 3개 이상 인수로 있어줘야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왜? 안 그러면 0분의 0이 아닌 덩굴이 생겨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fx는 3차식, gx는 2차식인데 얘랑 얘 곱한 식에 x라는 인수가 3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3개가 여기 3개 여기 하나도 없고 2개 1개 뭐 1개 2개 여기 0개 여기 3개 뭐 여기 3개는 말이 안 되죠. 2차식에 3개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따라서 x가 몇 개 있냐가 크게 봤을 때는 x 인수 개수 fx 빼기 x라는 식이랑 gx 빼기 x라는 식이 x를 인수로 갖는 개수가 3개, 0개거나 2개, 1개거나 1개, 2개거나 뭐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뭐가 말이 되는지를 찾으면 되거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걸 찾는 거는 하나씩 식을 세워보면은 뭐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 왜냐면은 얘를 내가 하나 해볼까? 예를 들어서 gx는 x제곱으로 시작한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 케이스 요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어? gx가 x제곱 플러스 x여야 될 거 아니야. gx가 x제곱 플러스 x라는 놈이 돼야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얘랑 y는 x랑 교점이 2개 반대네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때도 식을 또 세워보는 거야. 이때도 식을 세워보면은 그건 뭐 세워봐봐. 세워보면 또 똑같은 교점 2개를 갖지 못한다는 게 바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식을 세워보니 요때 세워보면은 세워봐봐. 안 되거든. 오케이. 따라서 똑같은 교점 2개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요거 2개 얘가 x 2개 같고 얘가 1개 같고
그거는 뭐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그것만 활용해도 fx, gx를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다. 그 다음 조건 볼까요? f랑 g를 세웠으면 자기 자리에 넣어버리자. 이거 그냥 자기 자리에 넣기만 한 다음에 얘 x로 약분하고 x 하나 없어졌죠? 얘도 x로 약분하고 x 하나 없어졌죠? 요까지 그냥 자기 자리에 잡아놓고 약분만 한 거야. 오케이.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그냥 분자 x 자리에 싹 0 넣어봐. 분자 x 자리에 싹 0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 는 거에서 b라고 놓은 놈은 바로 나와버리네요. 여기까지 됐죠? b가 나왔다는 게 무슨 소린데? gx식이 완벽히 확정이 나버렸다. 뭐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완벽히 확정난 gx는 x라고 놓고 풀면 뭐가 나와요? y는 x랑 gx랑 교점 a, b의 x 좌표 가격이랑 2라고 쉽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도 같겠죠. 결국 우리는 라지 a, 라지 b의 좌표가 0, 0, 2, 2라는 걸 알아낸다. 그런데 fx도 이 두 점을 지나야 되잖아. fx도 0 넣으면 0 돼야 되고 0 넣으면 0 되네요. 그런데 2 넣으면 2 돼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a도 나오고 식 확정 나오고 넣으면 되고 쉽고 재밌고. 자, 일단은 107번 맞췄으면 됐다. 일단은 107 못한 사람 봅시다. 뭘 할지 모르겠죠. 주어진 식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은 여튼 할 수 있는 걸 하면 풀립니다.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할 수 있는 거. 뭘 하라고 주어진 정보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F형 운동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얘가 0이고 싶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얘가 0이고 싶으면 x가 뭐여야 돼요? gy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하고 싶은 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x의 gy를 잡아놓는지, 이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짓인 거지. x의 gy 잡아놓으면 좌변은 f형이 되고 걔는 오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쵸? 그 다음에 우변 x에도 gy를 집어넣고 요거 풀어. 얘가 8이 돼. 얘가 2가 돼야지. 2의 상승 빼기 3은 5다. 얘가 2라는 거 활용해서 우리는 gy가 뭔지를 알아내버렸다. gy가 뭔지 알아냈다는 게 뭔 소리야? 그냥 y만 x로 바꿔버리면은 gx식 끝났다고. 뭐 졸라 쉽죠? 오케이. gy를 알아냈으면 gy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 자리에 넣어. 이 자리에 넣었을 때 이런 식이 나오네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fx가 뭔 식이었길래 fx가 뭔 식이었거든. 뭔 식이었길래 얘를 넣었더만 뭔가 졸라 비슷하게 생겼잖아. 뭔 식이었길래 얘를 넣었다만 이 모양이 나왔을까? fx가 이 식이었으니까 얘를 요 x 자리에 집어넣어서 제가 나왔겠지. 이렇게 추측. 여기 문제 끝 잡아놓고 뭐 저거 그때까지 구하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하면 되고 쉽고 109번 확인하고 109번 확인하고 요거는 나처럼 안 했으면 쌤은 없지 않아. 한번 봐봅시다. 109번 쌤처럼 안 한 사람은 쌤이 없지 않아 보지. 모든 수학 문제는 요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수학 문제는 차수가 높은 걸로 풀면 어렵고 차수가 낮게 만들어서 풀수록 쉬워집니다. 문제 읽어보고 쌤이 적은 거 봐봐요. 좀 다르게 적었죠. 그냥 원래 함수가 3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죠. 3차 함수가 언제 감소 언제 증가한다 라는 말하고 그냥 주어진 거 미분만 한 거야.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원래 함수가 감소할 때 도함수가 x축 밑에 증가할 때 x축 위에 있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부터는 2학년, 3학년 수학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1학년 1학기 때 했던 문제 지금부터 풀면 된단 말이야. 그냥 1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 할 때 여기 2차 함수 그려갖고 마이를 기준으로 밑에 있고 위에 있을 조건은 뭐냐? 지금부터 답 나올 때까지 수투랑 아무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또 요즘 수능 컨셉이 이런 게 많아요. 수투 미적 문제인데 사실상 1학년 문제로 바뀌는 거. 뭐 알겠죠? 일단 이 말 자체는 이해되죠, 그렇죠? 당연히 1학년 때도 한 방에 못 풀면은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했어. 어떻게 경우를 나눠? 꼭지점이 y축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요 이차함수, 요 이차함수 두 놈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a라는 건 공통입니다. 그 마이너스 a라는 놈이 0 이상이면 a는 0 이하일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음수면, 즉 a가 양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모양 그리는 거. 이 모양 그리는 건 뭐 다 할 줄 알잖아. 그쵸? 대략적으로 모양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둘 중 어떤 경우더라도 당연히 마일은 지나야 됩니다. 여기가 마일이어야 되죠. 왜? 마일 왼쪽은 x축 밑에, 마일 오른쪽은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마일을 지나야죠. 마일을 넣으면 0이 된다. 벌써 한 문자는 소거된단 말이지. B는 안 쓰기로 한 거야, 이제. 모든 조건을 A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고 최대치수를 구해야 되는 것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문제 끝난다. 오케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요놈 꼭지점 Y좌표만 0 이상이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꼭지점 Y좌표 구하는 거 문제 없죠? 얘가 0 이상이다. 그런데 우리 B 안 쓰기로 했잖아. B 소거해봐. 그냥 풀어봐. 이거 푸는 거 문제 없죠? A의 범위가 나온다. A가 요거라고 가정했더니 요거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정과 결론의 공통범위. 이때는 요 범위가 합격이 되는 것이다. 완벽히 1학년 수학 맞죠? 그 다음 A가 양수라고 가정할 때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지. 대략적인 모양은 문제 없죠? 요때는 문제 조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그냥 얘만 0 이상이면 확정적으로 만족한단 말이지. 얘가 뭐야? 두 놈의 y절편 마이너스 b로 똑같죠? 요 마이너스 b만 0 이상이면 된다. b 안 쓰기로 했죠? 여기에서 a의 범위가 또 나와버린다. 결국 가정과 결론의 공통범위. 이때는 a가 요게 합격이다. 결국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뭐냐? 라고 하면 얘 또는 얘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 그럴 필요 없이 한 방에 두 개를 합쳐봐봐. 한 방에 a의 범위를 구해버렸다.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a 플러스 b인데 우리 b 안 쓰기로 했잖아. b는 2a 마이너스 1. 잡아넣어. 결국 무슨 문제가 됐어? 요거 알 때 2a 마이너스 1이죠. 요거 할 때 요거 범위 구하세요 라는 3a잖아. 아이. 요거 할 때 요거 범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오케이? 최대, 최소 빼면 답이고 쉽고 재밌고. 116번 정확히 나처럼 했으면 됐고 나처럼 못 했으면 잘 들어요. 요거는 원래 졸라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졸라 안 들어요. 구라고 들으면. 자, 잘 들어.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은 개빡 집중해서 눈에 풀가동해야 이해가 된다. 자, 개빡 집중 3분만. 최고 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양수라 그래 볼게. 최고 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대충 이래 생겼잖아. fx가 뭐 이래 생겼다 그래 볼게. 그러면 마일이 어디 있는지 1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마일이 어디 1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일이랑 1 사이는 x축 대칭한 거 그리고 마일 왼쪽 1 오른쪽은 어떻게 위아래로 좀 움직인 놈 그리세요 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1 오른쪽에 얘를 위아래로 좀 움직인 놈을 그릴 거 아니야. 1이 여기껏 500m 위에 있건 상관없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잖아. 망해요. 왜? gx를 그려놨더니 어떤 점에서건 접선의 기울기가 절대로 뭐야? 양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줄줄줄줄 무한대로 지금 증가하잖아. gx를 그리면 1 오른쪽에 반드시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곳이 생긴다는 건 확실하잖아. 오케이. 일단 fx 최고차계수 음수인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 다시 얘기해 볼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대충 이래 생긴 놈이 있다 그래봐. 마일이 어디 있는지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마일이랑 1 사이는 x축 대칭한 걸 그리라고 돼 있지.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gx를 그렸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모든 점에서 다 0 이하가 됐습니다. gx는 어떤 구간도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감소하는 구간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fx에서 증가하는 전체 구간이 마일부터 1까지여야 걔가 뒤집어져서 감소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뭐 이해되잖아. 그래서 극점이 마일이랑 1이구나는 것까지 이까지 알아내는 겁니다. 뭐 이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그러면 방금 알아낸 정보만으로도 식이 나오고 문자 하나 나오거든. 그게 뭔 소리냐? 여기가 마일 여기가 1인 걸 알아냈으면 2대1 비율 생각해서 여기가 2가 되고 요것만 보고도 fx식 이렇게 세우는 거 문제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미분에서 0 넣으면 6 된다 해봐. 최고차 계수는 바로 끝났어요. 우리 이제 b가 뭔지만 알아내면 문제 끝난다고. 방금 알아낸 것만으로도.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마일에서 1 사이는 x축 대칭을 하고 x축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여튼 x축 대칭을 하면 뒤집어진 모양이 된다는 건 확실해. 그 다음에 마일 왼쪽 1 오른쪽은 어떻게 위아래로 좀 움직인 놈을 그리라고 돼 있잖아. gx는 마일이랑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도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아는 것은 뭐냐? 현재까지 아는 것은 gx라는 놈이 대충 그냥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아는 것은 대충 gx가 뭐 이 정도 모양일 거다라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뭐 연속인지 아닌지 말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몰라. 이 짓을 하면 여기에서 이 짓을 하면 gx가 대충 이 정도로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 다 되죠? 그렇죠? 얘들아 그 다음에 쌤이 이 조건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적어볼게. 그냥 x에다가 a 플러스 넣어봐봐. 그냥 x에다가 a 플러스 넣으면은 자 이거는 그냥 알아보기 쉽게 그냥 이렇게 적은 거야. 뭔가 이해가 좀 더 잘 되거든. 이게 뭐냐면 gx 위에 a인 점이 있어. a, ga. 그 다음에 그것보다 1mm 오른쪽에 점이 있어. 그거 둘이 이은 기울기입니다. gx를 그려놓고 a에 뭘 넣건 간에 이게 존재해야 된다. 마일 넣어볼게요. 자, a에 마일 넣어볼게. a에 마일 넣으면 a인 점은 어디야? 그냥 딱 여기. 그러면 마일 플러스인 점은 어디야?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1mm 오른쪽에 둘이 이은 기울기 뭐 존재해요. 괜찮아. 근데 a에 1 넣어볼게요. a에 1 넣으면은 a인 점은 뭐야? 1인 점 여기잖아. 근데 a 플러스인 점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둘이 이은 기울기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존재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생각이 졸라 안 들죠. 그래서 뭐야? 그래서 마일에서는 끊겨도 되는데 1에서는 이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만 하면은 사실상 이제 계산만 좀 더 하면 풀린다. 이 말. 좀 너무 해봐봐. 인정. 인정합니다. 뭐 이 생각해서 푸는 사람 있잖아. 규진이 이 생각해서 풀었지. 오. 나도. 나도. 방금 이해는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는 걸 파악했으면 어떤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되게 끄으려면 제일 위로 끄은 게 13이다. 여기가 13인 걸 알아낸 겁니다. 그쵸? 우리가 방금 뭘 알아낸 거야?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3 돼야 된다. 근데 gx는 마이너스 1 어디 넣어요? 여기 넣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3이다. 근데 우리 아까 fx식 세워놨고 a는 구해놨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f 마일이 되죠. 마이너스 f 마일이 마이너스 b인데 걔가 13이다. 자,
우리는 B를 알아냈고 A는 아까 진작 알아냈죠? fx식 확정이 나버렸다. 마지막으로 아직 하나 안 한 거 있어. 1에서는 연속이어야 된다는 걸 아까 전에 알아냈으면 1에서 연속일 조건 해야죠. 1에서 연속일 조건 뭐예요? 그냥 여기 1 넣은 거 여기 1 넣은 거 같다. fx식 확정 나 있잖아. 따라서 1 넣은 거 1 넣은 거 같다. 는 거에서 k 나오고 2분의 1 넣고 둘이 더하면 답이고 쉽고 재밌고 고 117번 맞췄으면 됐다. 요거 우리가 이거 원본이 기억날걸? 막 요 구간에 극점 포함돼야 된다는 거. 요 박스 안에 말이 뭔 소린데? 제 시험이 나왔는데. 요게 이번에 초월고 킬러로 나온 거네. 전부에 도현이만 맞췄지. 초월고 킬러. 친구들, 야 걔는 그걸 맞췄대. 자, 초월고 킬러. 중앙고도 약간 변형해서 냈네요. 근데 요 문제는 원본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쌤이 이거 모고 원본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 극점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다 부등식 세워가지고 그 부등식을 막 풀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부등식 하나도 안 보이죠? 왜냐면은 변형을 했는데 문제가 아예 딴 문제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쌤이 지금 뭐 했냐면 아예 딴 방법으로 한 거예요. 왜 아예 딴 방법으로 했냐? n이 자연수라고 했거든. 1보다 큰 자연수, 2 이상 자연수죠. 그죠? 그러면은 fx를 그렸을 때 요거 그리는 거는 누구나 하잖아. 확정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지금 뭐가 확정이냐면 k가 무조건 음의 정수라는 게 확정이란 말이야. 박스 안에 있는 말이 뭔 소리야? 여기에다가 얘부터 얘까지라는 길이가 1.5인 구간을 잡았더니 극점은 값진 거랑 상관없다.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요거가 요 구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K가 뭐뭐뭐가 됩니까? 그 되는 K를 확실한 건 전부 다 음의 정수일 거 아니야. 그림 봐봐. 그 되는 K를 다 곱했더니 양수래. 근데 K에 Y를 넣어봐. n이 뭐건 상관없이 K가 마일은 확정적으로 되잖아. K가 마일이면 마일부터 0.5까지 무조건 얘를 가잖아. n이 뭐건 상관없다고. 마일은 확정입니다. 그러면 확정난 마일하고 나머지 모든 음의 정수들 곱해가지고 양수다. 자, 마일 제외하고 홀수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쌤은 그냥 어쨌냐면 그냥 이게 뭔 짓인지 보이죠? 그냥 무지성 노동. 그럼 너희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언제는 정석적으로 하고 언제는 무지성 노동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통 정수,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는 좀 때려 맞추기 무지성 노동을 많이 하는데 정수도 아니고 아예 자연수라고 돼 있으면 더 무지성 노동 확률이 더 높다 이 말이야. 뭐가 더 편하냐를 따졌을 때. 알겠죠? 이거 뭐 한 거냐면 n이 2 이상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n에다가 여기 2 넣어봐. n에 여기 넣어봤을 때 k가 무슨 음의 정수여야 요 구간 안에 얘 또는 얘가 들어가냐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 짓을 하더라고. 그 짓을 했을 때 계속 두 개가 나오거든. 계속 두 개가 나오는데 점점점 n에 큰 놈을 넣을수록 이 두 놈 사이의 폭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언제부터는 3개로 바뀔 거 아니야. 언제 3개로 바뀌는지 알아내면 그때 값이 합격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 솔직히 별로 영양가 없는, 별로 할 말 없네. 오케이? n에 5 넣고 미분에서 1 넣으면 돼. 쉽고. 뭐 답 맞췄으면 됐다. 모내거나 세연이요. 오우씨. 두 개 다 해당되면 개 봐야 되겠죠. 일단은 가나 조건을 보고 fx식 세우는 거 뭐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나 조건 보고 fx식 세우는 거 문제 없죠? 최고차례수 양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워놓고 뭘 그렸냐면 절대값 fx라는 함수까지 조건 보고식 세우고 요놈 그리는 것까지 요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그쵸? 그럼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 조건 봐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냐? 우리가 방금 그려놓은 절대값 fx라는 놈을
K만큼 내린 다음에 접어 올렸대요. 얘를 K만큼 내린 다음에 접어 올렸을 때 각진점 개수. 각진점 개수, 미분 불가능한 점 개수를 GK라고 했다. 그러니까 쟤를 얼마만큼 내렸다가 접어 올렸냐에 따라서 각진점 개수가 다를 거 아니야. 그것 자체를 범위에 따라서 식으로 나타내자. 물론 내렸다는 보장이 없어요. 얘를 올렸을 수도 있어. 그쵸? K가 0이면 어떻게 돼? 그대로 생기고 K가 음수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접어 올릴 게 없잖아. 각진점 몇 개야? 여기 한 개밖에 없겠지. 방금 얘기한 거를 그냥 식으로 세우자고. K가 0 이하면 각진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해 안 될 거 없죠? 그 다음에 굳이 그림 여러 개 그릴 필요 없이 머릿속으로만 상상해봐. 살짝만 내렸다가 접어 올려봐. 살짝만 내렸다가 접어 올리면 각진곳 여기 2개, 여기 3개 생길 거 아니야. 5개. 살짝만 내린다는 게 뭐냐? 요 극대점이 여기로 X축으로 올 때까지 보다는 좀 적게 내렸다는 거지. 근데 완전히 훅 내렸다가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각진곳이 3개가 되겠다. 바로 그냥 생각이 든단 말이야. 얼마만큼 내렸는지가 K야. K가 뭐야? 요 길이가 절대값 F이잖아. 그 절대값 F2보다 더 이상으로 내렸다가 접어 올리면 3개가 되겠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문제였죠? 요것 자체를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그려놓고 우리가 H라는 놈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H라는 놈을 뭐라고 정의를 했어? G에다가 절대값 fx 플러스라는 놈을 넣은 거. G에다가 절대값 fx 마이너스라는 놈을 넣은 거하고 둘이를 곱한 거를 gx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야. h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얘를 그려놨으면 우리가 지금 gk라는 함수를 그린 거잖아. 저 g라는 함수 위에 x 좌표가 절대값 fx라는 점이 있어. 거기서 좌극한 우극한 곱한 게 hx입니다 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example로 만약에 h를 구하세요 라는 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에 절대값 f1이라는 점이 어디에 있대. 거기서 좌극한 우극한 곱한 걸 구하면 h1 구한 거라고. 그렇게 구해가지고 H1, 2, 3, 4, 5, 6, 7, 8, 9 다 구해서 더하세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밖에 없을까? 요 함수의 절대값 F1이라는 곳이 어딘지, 절대값 F2, 3, 4, 5가 어딘지를 알아내면 끝나겠다. 이런 소리인 거지. 여기까지 문제였죠? 여기도 확정적으로 절대값 F2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H2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 F2라는 곳에서 우극한 3, 좌극한 5 곱해가지고 H2가 뭐냐라고 하면은 15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그래프 위에 절대값 F1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겠어? 절대값 F1이 뭔데? 그냥 여기에 1 넣은 게 절대값 F1란이야. 그러면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넣으면 어떻게 돼? 확실한 게 뭐예요? 절대값 F1이라는 놈은 0이랑 절대값 F2 사이에 있다는 건 확실하다. 얘랑 얘 사이. 그러니까 뭐 한 이쯤에 있겠죠. 여기서 좌극한 이건 우극한 이건 5니까 H1이 뭐냐라고 하면 5 곱한 게 5에서 25가 된다 이런 소리니까. 절대값 F3은 어디 있어요? 그냥 3 넣으면 되잖아. 3 넣으면 0이 되죠. 이 0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값 F3이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뭐야? 절대값 F4, 5, 6, 7, 8 점은 어디 있는지 궁금하잖아. 좀 애매한 게 있어. 4를 넣었을 때 요 2인점 함수값이랑 4 넣었을 때랑 누가 더 큰지 작은지가 좀 애매하지 않아 사실. 왜? 그냥 4를 넣어봐요. 2 넣으면 4a가 나오는데 그냥 4 넣어봐. 16a가 나오잖아. 5 넣어봐, 6 넣어봐, 7 넣어봐. 확실히 뭐야?
요 절대값 F2보다는 얘들이 전부 다 더 크니까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F4 아니 H4, H5, H6을 구할 때는 전부 다 뭐야? 좌극한이건 우극한이건 3이 되거든. 4 곱하기 3에서 9가 되는 거지. H3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1 곱하기 5 해가지고 H3은 5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렇게 다 더하면 되는 거고. 쉬고. 121 맞춰 쓰면 됐다. 근데 이거 졸라 쉬운 거라서 혹시나 이거 종종 보니까 막 엄청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보이더라고. 혹시나 힘들게 했으면 봐봐요. 졸라 쉬운 거다. 뭐 보이면 반드시 뭐 해라 라는 문제가 있죠. 고3 끝날 때까지 fx 플러스 y fx 플러스 y 보이면 무조건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할 때 미분 계수 공식이 있죠. 무조건 그거 써서 푸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fx 플러스 y가 뭐 fx1 플러스 x2가 뭐 똑같잖아. 여튼 그게 보이면 무조건 그 공식 쓰는 거다. f'x를 그 공식을 쓰면 fx 플러스 h 나오는 거는 얘로 고칠 수가 있잖아. 고쳐서 적어줘. fx로 묶어. fx로 묶으면 묶인 놈이 누군데? 묶인 놈이 f'이네요. 결국 우리는 알아내버렸다. f'x가 얘다. 근데 문제 읽어봐. f'x가 gx라고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gx가 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럼 당연히 gk는 못해요. x에 k를 넣어서 gk가 얘라는 거 알아냈다. gk 어디 있어? gk가 여기 있잖아. 알아낸 거 넣어봐봐요. fk 없어지죠? k에 대한 시그마인데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이상한 문제네요. 그래서 그냥 얘가 n개 있다고. 자, 우리는 an이 뭔데? an이 그냥 n(f'0)라는 걸 알아냈다. 그러면 an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또 지자리에 넣자고. 또 지자리에 넣으면 얘를 제곱을 할 거 아니야. 근데 f'0의 제곱이라는 거는 통째로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뺄 수 있잖아. 시그마 앞으로 빼고 얘만 남죠? 얘는 뭔데요? 뜬금포로 수원에서 배운 거듭제곱 합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385 나옵니다. 이게 뭐야? 결국 뭐야? 385랑 얘를 곱했더니 77이라고 주어져 있구나. 얘가 뭔데요? 얘가 얘잖아.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답은 요거 내리고 쉽고 재밌고. 자, 122번 나처럼 안 했으면 봐요.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 그 다음에 식을 세우는 것, 도함수 먼저 세우고 부정적분 하면 되잖아. 뭐 이거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면 gx가 뭐라고 돼 있는데 요 y랑 이 사이만 딱 떼가지고 그려주고 y 왼쪽, 이 오른쪽은 y x를 그리면 그게 gx입니다. 그러면 gx에다가 요 그래프에다가 x-2부터 x 플러스 2까지라는 길이가 4인 구간을 여기에 딱 잡으면 어디 잡는지 모르겠어. 그 구간 그 구간을 여기 잡는지 뭐 여기 잡는지 모르겠어. 잡아놓고 왼쪽 끝에서 좌극한하고 오른쪽 끝에서 우극한하고 곱한 것을 hx라고 했다. 결국 쌤이 지금 뭐 적은 거냐면은 그 구간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왼쪽 끝을 어디 오른쪽 끝을 어디 넣는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x의 범위에 따라서 hx씩 다 세운 겁니다. 금방 세워요. 오른쪽 끝이 x 플러스 2잖아. x 플러스 2가 얘보다 작을 때, 즉 x가 마사보다 작을 때는 x마이건 x 플러스 2건 둘 다 여기에 넣겠죠. 둘 다 넣어서 곱해버리면 그게 hx입니다. x 범위가 뭐일 때 hx가 무슨 식인지, 그게 무슨 식인지 그냥 다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x 플러스 2가 오른쪽 끝이 정확하게 마이로 올 때부터는 오른쪽 끝이 정확하게 마이로 오면 얘를 어디 넣어야겠어? 여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때부터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갈 때까지는 전부 다 x 플러스 2는 fx에 넣어야겠죠. 언제까지? 오른쪽 끝이 얘보다 작을 때까지. 그쵸? 따라서 x가 0보다 작을 때까지. x가 딱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왼쪽 끝은 그냥 y 여기다가 넣고 오른쪽 끝은 여기다가 넣겠죠. 둘이 넣어서 곱하면 x가 0일 때는 hx는 마사다. 기억은 바로 맞네요. 문제없죠?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잡히면은 요래 되겠고 더 오른쪽으로 잡히면 이렇게 되겠고 자 hx식 다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애초에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0에서 연속일 조건이 뭔데요? 여기에 0 넣어도 마사가 돼야 돼요. 여기에 0 넣어도 마사가 돼야겠죠. 맞나? 네. 오케이? 0 넣어서 마사다. 0 넣어서 마사다. 는 거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이게 성립해야 hx가 0에서 연속이 되고 그래야 니은이 맞다는 소리야. 2가 2인점이 더 밑에 있잖아. 막 2인점이 더 위에 있고. 근데 함수값이 뭐야? 얘가 더 크다고 돼 있잖아. 그림이 말이 안 된다. 오케이?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그래야지 안 쓴 조건이 있어. hx라는 요놈이 애초에 마사에서는 연속이라고 문제 조건이 있었어요. 기억 니은할 때는 그거 필요 없이 그냥 풀렸으니까 안 했거든. 일단 그걸 한번 해볼까요? 마4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사에서 연속일 조건이 뭐야? 그냥 마사 넣어서 갖다 는 거에서 우리는 뭐야? fy가 마이너스 2다. fx식 세워놨잖아. 그래서 요 뭔지 모르는 상수도 알아내고 fx식이 확정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부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지금부터 푸는 방법 두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fx식이 무슨 뭐 1차, 2차 좀 간단해. 좀 간단하면 그냥 여기에다가 다 잡아놓고 hx 그려버리면 최소값 나와요. 그렇게 풀어도 똑같은 최소값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얘 지금 자기 자리에 싹 잡아놓으면 막 4차 함수들 범위에 맞게 그려야 되거든. 하려면 하는데 좀 빡치잖아.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어. h를 그리지 말고 그냥 g만 그려보자고. 요거 식 완벽히 합정난 거 완벽히 그리는 거 문제 없잖아. fx 합정나고 gx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길이가 4인 구간이 왼쪽에서부터 싹 이렇게 가고 있잖아. 얘랑 이 오른쪽 끝이랑 함수값 곱한 게 h잖아. 그 h가 언제 제일 작아지겠냐고. 왼쪽 끝은 여기 2에 오른쪽 끝은 4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6에 있을 때가 둘이 곱한 게 둘이 함수값 곱한 게 가장 작은 함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g만 그려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니까. 오케이. 따라서 2-는 fx에 넣어야 되죠. 넣어서 예. 6은 그냥 y는 x에 넣으면 되죠. 둘이 곱하면 얘가 맞다. 쉽고. 여기 북한 상세 문제 아니에요? 123번 확인하고 뭐 맞췄으면 됐어요. 너무 많이 봤어. 맞췄으면 됐는데 나처럼 안 했으면 봐. 좀 꽁으로 됩니다. 쌤처럼 안 한 사람 거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튼 fx를 좀 내렸다가 접어 올린 거. 물론 올렸을 수도 있어. 뭐 위아래로 좀 움직이고 접어 올린 걸 gx라 그랬다. 둘 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현재. 근데 여튼 이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뭐 극한값 존재하려면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은 같아야겠어요. 그쵸? k 플러스로 가면 얘가 뭘 의미하냐? 얘를 의미하네요. k 마이너스로 가면 절대값 마이너스 붙어서 없어지고 제가 얘를 의미하네요. k라는 곳에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그런 개수, 그런 곳의 개수를 ht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첫 번째, 우미분계수건 좌미분계수건 0이면, 그러니까 g'k가 0이면 얘들 둘 다 0이어서 그냥 됩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 세상의 모든 함수는
x축 밑에를 접어 올리면 각진 곳, 그 각진 곳에서 좌미분, 우미분 개수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겠네요. 각진 곳이 어디야? 그냥 x축이랑 교점. 그게 뭔 소리야? 그냥 gk가 0인 곳이 되겠네요. 뭐 이해되잖아.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렸다가 접어 올렸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은 그냥 원래 함수 f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었겠네요. 그 다음 gk가 0이라는 건 fk는 t여야겠네요. 이게 한국말로 뭔 소리냐면 fx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거나 아니면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fx에 끄었을 때 교점이거나 개수 다 합쳐가지고 ht라고 한 겁니다. 근데 상수함수를 어디에 끄건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 개수가 바뀔 리는 없잖아. 그러면 나주권부터 생각해봐. 나주권이 뭔 소리야? 상수함수를 3으로 끄었을 때 1mm 위에 끄냐 밑에 끄냐 6보다 1mm 위에 끄냐 밑에 끄냐를 기준으로만 이런 것 개수가 바뀐다는 소리인 거지. 그렇죠? 따라서 나 조건만 생각했을 때 요 fx 모양의 후보는 요거 3개라는 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후보가 다른 조건도 모두 만족해야 되죠? 다른 조건도 모두 만족하는데 가능밖에 없더란 말이거든. 얘는 편의상 다 조건이라고 해왔어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다른 거다. 얘가 h6이 4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린데요, 한국말로? 그냥 6보다, 상수함수를 6보다 살짝 위에 끄건 살짝 밑에 끄건 4개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뭔데? 그게 안 돼. 살짝 위에 끄면은 교점은 2개, 접선의 기울기 0인 곳은 3개. 그래서 h6 플러스가 뭐냐 하면은 5가 됩니다. 그쵸? 그럼 6보다 살짝 밑에 끄면 어떻게 돼요? 교점은 4개, 접선의 기울기 0인 곳은 3개 해서 7개가 됩니다. 둘이가 다르다는 거지. 얘는 가조건은 돼. 왜? 6보다 살짝 위에 끄면 교점 2개, 접선의 기울기 0인 곳 2개. 살짝 밑에 끄어도 2개 해서 됩니다. 근데 애초에 여기가 6이면은 3분의 루트 3을 넣었더니 6이 됐대. 근데 3분의 루트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3분의 루트 3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 만족하는 그림은 이거밖에 없더라. 그리고 3분의 루트 3은 여기에 있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림이 확정났으면 공식 퍼레이드로 식은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 요 길이 할 때 요 길이 하는 공식 3분의 4선 공식이죠. 그걸로 요 길이 바로 m이 루트 3이다 바로 나오고 계속 공식 퍼레이드 3대1 3대1을 써서 요 길이는 3분의 루트 3 바로 나오고 요 길이가 3분의 루트 3인데 여기 좌표가 3분의 루트 3이야. 결국 우리는 여기 좌표는 0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 보고 바로 식 세우고 루트 3 넣으면 답이고 쉬고 127번 한 사람 봅시다. GT를 뭐라고 정의했죠? fx 위에 0인 점이 있어. 그리고 t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0인 점 오른쪽에 t인 점이 있어. 둘이 이은 기울기를 GT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게 있어. GT는 무조건 3차함수일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왜? ft 빼기 f0이라는 t에 대한 4차식을 t로 나눴으니까 GT가 3차함수인 건 확실합니다. 쌤이 지금 뭐 한 거냐면 fx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3차함수 g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다 그린 거야. 다 그린 거고 이 중에 딱 한 놈이 답이거든. 그걸 한번 해볼까요? 가조건 보자. 가조건 0에서 t까지 기울기가 GT인데 가조건 뭐라 그랬어? 그 기울기가 t가 2일 때 그때 값 0을 갖는다. 그러니까 0에서 뭐 한 1.9까지는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기울기가 음수인데 점점 커지다가 여기서 2까지 기울기가 딱 0으로 커졌고 그 다음에 0에서 2.1까지 기울기는 다시 음수로 작아진다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잖아. 결국
어떤 경우더라도 fx가 이래 생겼건 간에 0이랑 2가 이렇게 높이가 같은 0이랑 2가 여기야. 여기가 0이라는 사실은 바로 알아냈다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내가 모든 그림에 뭘 껐냐면 0에서의 접선을 그어봤어요. 0에서의 접선을 그어봤으면 요 접선의 기울기랑 뭐랑 같을까? t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gt라는 함수는 0보다 클 때만 정의된 함수다. 그러면은 0에서 요 빵꾸가 뚫려 있는데 요 빵꾸에서 함수 값이 곧 0에서 fx에서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랑 같을 거란 말이야. 봐봐. 얘랑 차이점을 봐봐. t가 여기 오면은 0에서 접선 기울기랑 0에서 요까지 끄었을 때 기울기랑 같을 거 아니야. 이중 접선이면. 그러니까 gt를 그릴 때 여기 빵꾸에서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이 같게 그려야 되는 거고. 얘는 뭐야? t가 한 요쯤에 와도 요 기울기가 얘보다 크잖아. 이 기울기보다. 그러니까 여기 함수가 요 빵꾸보다 위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차이점이 그거야. 그러면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 t가 한 요쯤으로 와버리면 뭐야?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작아지잖아. 더 밑으로 내려오게 그려야 되는 거지. 나 조건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밑에 있는 점이 빵꾸면 최소값 없는 거죠. 얘는 바로 탈락이네요. 둘 중 하나다. 그러면 그 다음 조건 보자. 박스 밑에 F0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렸대. F0이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면 실근이 요거 여기는 0, 여기는 2. 어떤 경우더라도 0이랑 2는 확정적으로 생기고 0하고 2하고 얘랑 더한 거 0하고 2하고 얘랑 더한 게 최대한 작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0이랑 2까지 모양은 둘이가 공통인데 얘가 더 내려가려면 어떻게 내려가겠어?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점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결국 뭐야? 둘 다 그전 조건까지는 둘 다 만족했는데 이제 뭐야? F는 F0이랑 실근합이 최소가 되려면 둘 중에 뭐가 돼야겠어? 이 모양이 돼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3차 함수의 비율이 완벽하게 성립하거든. 3차 함수의 비율. 얘랑 함수값이 같을 때 비율이 어떻게 성립해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튼 요거가 같다는 걸 활용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은 6, 8. 그러니까 여기 이중 접선의 접점이 6이고 여기가 8이라는 거. 다시 fx를 그렸을 때 정확하게 이 모양이라는 걸 바로 그릴 수가 있는 것이다. 쉽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또 풀어야 돼. 너무 에바예요. 이제 이까지 했으면 한 문제가 끝났어. 두 문제 합쳐놓은 거거든.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무슨 소리냐면 이 그래프에 어디를 m이라고 잡으래. x좌표가 자연수 m이 놓던 점이 있대. 그걸 딱 잡으래. 예를 들어 내가 3이라고 잡아볼까? 예를 들어 3이 좀 있을 거 아니야. 3이라고 잡아볼게. 그러면은 gm이 그 집합 안에 봐봐. gm이 뭐냐면 0에서 개까지 기울기입니다. 얘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끓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 그게 바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근데 접점은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된다? 0보다는 크고 우리가 잡은 n보다는 이하인 곳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오케이? 지금 3일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 요거 두 군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m이 3일 때는 요 집합의 원소 개수가 2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냥 그림 보고 m을 1로 잡을 때 2로 잡을 때 바로바로 몇 군데 찍을 수 있는지 다 나온다. 그건 그냥 세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거 해서도 하면 돼. 리액션이 좋아서 보람이 있어. 아니 근데 풀이 길이가 아니 그냥 결론만 적어 놓은 거니 당연히 짧죠. 그러니까 이 문제 둘 다 특징이 똑같아요. 이 그림 내가 그린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래 생겼다고. 물론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스스로 알아내는 게 좀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렇죠?
어떻게 알아내는지 과정을 좀 얘기해 볼까요? 129번 못한 사람 보자. 나처럼 했으면 됐어요. 나처럼 그림 파악했으면 계산으로 풀립니다. 일단 식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건 인정하죠? gx를 함수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서 못 풀어요. gx를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fx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fx 위에 어떤 점이 있어. 그냥 그 점 x좌표 이름을 그냥 gx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뭔 소리예요? fx 위에 1인 점이랑 x인 점이 있어.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1인 점이 여기, x인 점이 여기 있다 그래 볼게. 그러면은 요게 뭐예요? 이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말로 뭔 소리예요? 요 기울기하고 gx라는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쌤이 이그제플로 그린 이 그림에서는 gx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여기거나 여기가 되겠네요. 그쵸? 일단 둘 중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내볼까? 그 gx라는 곳이 제일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gx라는 곳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보자. 요 x가 점점 왼쪽으로 가고 그러면 요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더 기울어지면 얘랑 기울기가 틀리면 얘는 점점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gx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gx라는 곳이 여기 있었다 그래보자. x가 점점 왼쪽으로 가면은 얘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죠? 그럼 걔랑 기울기가 틀리면 gx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네요. gx의 위치가.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gx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네요. 괜찮아. 최대값은 뭐 딱히 말이 없잖아. 그러면 x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여 볼까? x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gx도 이 점점 이쪽으로 가네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딱 접해봐. 그러면 gx가 여기로 올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둘이 평행하게 그었을 때만 gx가 여기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gx가 이제 여기보다 더 왼쪽으로 갈 수 있나? 더 왼쪽으로 못 가네요. x라는 곳이 요 안쪽으로 들어와봐. 그러면 gx가 다시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애초에 1인점 x인점이 여기 있는지 여기에 1 여기에 x 있는지 1x 있는지 1x 있는지 그것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애초에 1인점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애초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1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 당연하잖아. 그 생각만 해보면은 1인 곳이 여기구나. 이게 파악이 된다. 그래서 이 개형 요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거 둘이 파악했으면 그놈의 비율 생각해서 요거 같다는 거 알면서 얘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나?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이해는 되잖아. 이건 다 1% 문제야. 정답이 1%예요. 자, 요거 보고 식 세우는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요 그림 파악해서 바로 식 세울 수 있잖아. 오케이? 근데 문제 조건 하나 있어. 식 세우고 나서 조건 써가지고 한 문자는 바로 끝나네요. 자, A만 알아내면 문제 끝난다. 자, 하나 해보자. 뭐 하냐면은 우리 아까 세워놓은 이 식에다가 양변의 리미트 x가 1로 간다 한번 해보자. 요거 양변의 리미트 x가 1로 간다 하면 뭔 식이 나오냐? f'에 g1을 넣은 거하고 1을 넣은 거하고 같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fx 위에 1인점이 있고 g1인점이 있거든. 거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았다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 가능성. 첫 번째, 1인점이랑 g1인점이 변곡점에 대해서 내치는 점이었을 수 있지. 이게 수능 기출인가 그런데 수능에서는 변곡점에 대해서 내치는 점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야? 변곡점에 대해서 1인점이랑 g1인점이 변곡점에 대해서 내치는 점이 되려면은 여기가 g1이어야 됩니다. 근데 g 뭐건 간에 얘보다 작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쉬워졌어. 그냥 G1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지. 이거 뭔 말 아닌가? 그냥 그래서 G1은 1로 고치고 그냥 F1이 20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다고. 아까 B는 진짜 구했고 1은 20이라는 거에서 A 나오고 쉽고 재밌고 요것도 모의고사 5번이에요. 모의고사 문제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건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에바했어. 너무 심하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의욕이 너무 넘치네요. 이거는 진짜 결론을 그린 건데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졸라 안 들거든. 들지 않아? 율찬이 아까 이거 그림 생각했지? 인간이면 하면 돼요. 이거 진짜로 집에서 심심하고 할 일 없으면은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 어떻게 생길 수 있어? 이래 생긴 거, 애매하게 이래 생긴 거, 이래 생긴 거, 물론 이거를 좌우 대칭한 모양까지. 그 다음에 M자인데 왼쪽이 더 높은 거, 오른쪽이 더 높은 거, 높이 같은 거 다 생각해야 돼. 다 생각했을 때 여기에 이제 각각의 그래프에다가 세 구간을 잡거든. 세 구간을 잡는다 그러면은 조금 헷갈리고 T에서 T 플러스 2까지 길이가 2인 구간을 어디 잡는데 그러면은 그거 왼쪽 그거 오른쪽 해가지고 세 구간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각각 M1, 2, 3라고 한 거야. 그래서 M1에서 M2를 뺀 게 GT고 M1에서 M3를 뺀 게 HT. 근데 이게 원본이랑 비슷한 건 있어. 제일 왼쪽 구간에서 최대값에다가 그 두 번째 구간에서 최대값을 뺀 것도 K고 가족권 봐봐. 그 다음에 제일 왼쪽 구간에서 최대값이랑 제일 오른쪽에서 최대값을 뺀 것도 K라고. 근데 K가 양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제일 높은 점이랑 이 중간에서 제일 높은 점 빼도 어떤 양수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제일 높은 점이랑 제일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죠. 내가 지금 좌우가 헷갈리더라. 그러니까 세 구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 구간, 중간 구간, 오른쪽 구간이 있어. 그럼 제일 왼쪽 구간에서 제일 오른쪽 구간 최대값 빼도 어떤 동일한 양수. 제일 왼쪽 구간에서 중간 구간 최대값 빼도 어떤 동일한 양수 K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왼쪽 봉우리가 더 높은 M자 형태여야겠구나는 거는 솔직히 좀 파악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 T라는 곳을 어디에 잡건 간에 K로 일정했다는 소리입니다. 가조건만 생각을 하면 나조건은 꽁으로 돼. 가조건만 생각하면 나조건은 왜 꽁으로 되냐면 이거 우리 대략적인 값을 구할 수 있잖아. 대략적인 값을 구해보면 확실히 마일보다는 큽니다. 확실히 마일보다는 크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더해봐봐. 여기에다가 2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플러스 루트 10이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를 더한 3분의 1 플러스 루트 10이라는 게 1 오른쪽에 잡힌다. 얘가 1보다 크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알가? 따라서 t를 요 사이 어디에 잡건 간에 t를 요 사이 어디에 잡건 간에 나 조건은 그러니까 얘 왼쪽에 자동으로 마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t를 요 끝으로 잡아도 걔보다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곳은 1보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너무 에바라서 솔직히 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은 이거 원래 이런 형태의 4차 함수는 식을 쉽게 세우는 방법도 없다 그랬어. 원래 정석적으로는 이거 만약에 제일 위에 첫째 줄 문장 없으면은 여기 미지수로 놓고 막 계급형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만 쉽게 세울 수 있어요. 왜? 제일 위에 첫째 줄 모든 개수가 정수다.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함수는 방정식은 반드시 켤레 무리수분을 가져요. 개수가 모두 실수인 방정식은 켤레 복소수분을 갖고 1학년 때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좌표가 뭔지 이미 안다고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10이 그림이 안다고
그러니까 x-1의 제곱은 인수로 가지면서 fx 빼기 b라는 4차 방정식이 1이 접점이니까 x-1의 제곱은 인수로 가지면서 얘랑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식을 그냥 한 방에 세워버리면 된다는 거지. 근각계수의 관계 생각해가지고. 최고차계수는 뭐 3이라 그랬잖아. 최고차계수 생각해. 근각계수의 관계 생각해서 이 2차식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면 이 B는 원본에서도 똑같은데 이 B는 끝까지 못 알아냈거든. 근데 끝까지 못 알아내도 상관이 없더라. 왜? K라는 게 애초에 뭔데요? 이 폭의 길이가 K거든. 결국 K라는 것은 저 F에다가 많이 넣은 거에서 1 넣은 거 뺀 거거든. 넣고 빼봐. B는 어차피 없어지죠. 그러면 G마이를 구할 때도 똑같아요. G마이를 구할 때도 둘이 뺀 건데 어차피 B는 없어져서. 그래서 둘이 빼면 답이고. 와, 과학 진짜 그냥 쌤 막지. 얘는 너무 에바라서 그냥 그런 것 따면 됩니다. 오늘 여기